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이규호의 사주강좌 12운성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4를 배우고 다음에 묘를 배우면 이제 모두 끝입니다. 그래서 12운성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일단은 12운성 각개의 내용은 이제 묘까지만 공부를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운성에 관련된 몇 개의 강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사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것이 죽을 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좋은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사자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 다음에 나오는 게 묘거든요. 그러면 묘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간 거니까 사람이 죽은 그 자체는 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은 생과 분리되는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되는 걸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운성 사의 개념 찾아보기 뭐라고 적었냐면 고고한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니 죽을 사자가 나왔는데 고고한 사유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살다가 딱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서요, 이 장생이라는 거, 태어나고서부터 쭉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노쇠해지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혼하고 내 육체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가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이제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면서 그 좀 고고한 그 정신적인 분야로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욕망이 쌓여있는 그런 인간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라는 것은 고고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혼의 세계,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그 자체, 그것은 사람이 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묘가 있잖아요. 그럼 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라는 거, 이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그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인간의 그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영혼의 세계를 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는 것은 고고한 사유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걸 벗어나서 정신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12운성을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오늘도 12운성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사인데요. 이 사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수기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기운에 해당하는 거, 오행의 끝인 이 수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이 특징을 달아놨는데 장생이라는 건 유아기를 나타내고 목욕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부터 제가 늙기 시작하는 초록이라고 썼는데요. 이 새부터 좀 운이 꺾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내 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윤회를 하고 다시 잉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4개가 있어요. 가보, 을의, 경자, 신사, 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육식갑자가 있는데 이것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요, 이 오화하고 자수하고 2개는 도화살이고요, 해수하고 사화하고 2개는 역마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도화와 역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천간을 보시면 2개는 목기운이고 2개는 금기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이 가보일주가 있으면은요, 여기 또 가보라는 육식갑자가 있으면 경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충을 합니다. 갑경충, 자오충 이렇게 서로 충을 하죠. 그리고 을해가 있고 신사가 있어요. 그러면 을신충, 사해충 이렇게 서로 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충을 하는 두 개의 육식갑자가 있고, 서로 충을 하는 총 4개의 육식갑자가 있고, 이것이 지지는 역마와 도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라는 것은요, 되게 말 그대로 죽을 사자를 썼으니까 의미 자체는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육식갑자에서 만약에 사주에서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일주니까 일지니까 배우자궁이 전부 이렇게 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4개의 육식갑자를 봤을 때에는 배우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지의 사가 있든 월지의 사가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일단 이 죽을 사자는 그 의미 자체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사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었다는 얘기는 내 육체를 놔두고 영혼이 이제 딱 분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을 사자를 봤을 때에는 육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신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속 활동을 했는데, 이 사라는 게 나타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부분이 강조되겠죠.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뭐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인문학 계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공간에서 형이상학적인 사유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하학적인 걸 얘기하고 형이상학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공간에서 벗어났으니까 돈에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지에 사를 깔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후세계, 철학, 심리학, 종교, 명리학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지에 12운성이 사다 그래갖고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지지에 사를 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인 분야, 뭐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저처럼 이렇게 사주명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은요, 이 죽음이라는 게 막 호두값 떨고 막 그 사람이 쌩쌩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좀 거칠고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는 그 자체는 평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를 깔고 있는 사람은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 정진하는 자세, 그리고 사업가보다는 직장인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 정진하는 자세인데요. 이 묵묵히 수행 정진하는 그 자세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라는 것은 적극성은 좀 부족하겠죠. 좀 조용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대신에 책임감은 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성이 좋겠죠. 사람이 그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혼이 분리되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질 리는 없겠죠. 그리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 및 인문학 계통, 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지에 살을 깔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장점도 많이 있다. 그리고 깊은 학문적 탐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할 우등생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지 어디에 있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습성에 놓이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성운이 사다 그러면 남편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 식신상간운이 사다 그러면 자식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뭐 비경업제가 사다 그러면 형제 간의 다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기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특징도 있고 그리고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의 특징은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이제 갑오일주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오일주를 깔고 있으니까 지지에 12운성에서 4를 깔고 있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지금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런데 20살 때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살에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1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4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친정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애완견 미용사죠. 이런 그 동물들 미용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나이가 24살이면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한창 연애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일찍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그리고 또 이혼까지 하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인생 풍파를 다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요, 일단 비경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존심이나 고집이 대단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노처녀 노총각으로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이 일지가 4가 깔려 있으니까 대부분 일지에 4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렇게 일찍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그 어린 젊은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25살에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제 딸내미가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결혼식은 안 하고요, 이제 돌잔치가 끝나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몇 달을 남긴 상태에서 시아버지하고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친정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상당히 깝깝한 거죠. 이제 자기 자식도 있는데, 자식은 이제 그쪽 남자 집에 맡겨놓고 몸만 왔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다툼이 생겨가지고 친정으로 오니까 이 여자분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 25살에 혼전 임신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때가 이제 경자대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대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경자대운이 들어오면서 갑경충, 자오충으로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데요,
이 갑오일주 입장에서는 천간지지가 다 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에 의해서 금금목으로 극을 당하고 수기운으로 수국화로 극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경자대운이 이분의 인생에서는 너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언제 해야 되냐면 늦게 해야 됩니다. 한 35살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혼전 임신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운도 잘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지에 이제 도화살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도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는 묘실 원진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금 일단 그 결혼 정년기에 대운이 너무 안 좋다는 거, 이 점하고, 그리고 이분이 도화살이 좀 강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이제 살을 깔고 있으니까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년 무술월 을해일 신사시에요. 일주가 을해일주고, 이 을해일주도 12운성 지진이 이제 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로 나오는 분들이요,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이라는 걸, 이제 이 신살이라는 것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양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살을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살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해석을 하면서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일지에 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 사이가 안 좋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12운성이 살을 깔고 있다는 거, 이걸 떠나서 일단 천간지지, 이 일주하고 시주가 서로 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딱 있는데 일주가 충을 받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간이 충을 받아도 안 좋거든요. 지금 이분은 을신충이 되니까 그 금금목으로 나를 나타내는 일간 자체가 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까지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예로점이 있냐면요, 이쪽으로는 사해충이고 이쪽으로는 축술 형살이잖아요. 그러면 미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명살도 형성이 되고, 그 일주하고 시주가 다 천간지지 충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순탄하게 흘러가는 인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 30대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30대가 신축대운인데 천간이 을신충이 되니까 관살에 의해서 충을 받습니다. 이 관이라는 게 남편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때 운이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고요, 부모 형제와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딸과는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이분이 이 시주가 그 자식궁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와 자식궁이 다 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도 지금은 그 딸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도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경술년 무인월 을해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나이가 49살입니다.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성격 때문인지 여자와 많이 꼬인다고 합니다. 여동생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안 만나주니까 이 남자가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친구한테 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리고 직장에서 여성사원과 다툼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될 정도로 다툼이 많았고, 그리고 15년 살다가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딸을 이제 키우거든요. 근데 그 딸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하고 다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제다신약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토기운이 이분에게는 기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이제 12운성에서 4에 해당이 되고요, 43살서부터 52살까지 현재의 대운에 있는 거잖아요. 이 현재의 이 개미대운도
그 대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토가 딱 들어가면서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축토하고 술토가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삼형살의 강도가 약해진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기신운으로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토기운이 기신운으로 작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나쁜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성인데요. 올해 49살 된 분입니다. 현직 교사고요. 이분이 이제 시댁이 되게 부자래요. 그래서 100억이 넘는 그런 그 큰 부잣집의 며느리인데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들의 이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성인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작년에 신장이 안 좋아졌고요. 그때 초기 암에 걸렸었다 그래요. 그리고 시댁은 부자인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아버지한테 손만 내밀게 되고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자꾸 돈만 까먹으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러니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시댁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이들까지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가 매우 심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경술령, 김효월, 경자일, 을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없죠. 화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주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이성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운이 좋고 남자가 여자운이 좋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무관사주가 되고 무관사주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랑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는 남자랑 좋은 관계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관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관사론잡이라 그래서 그것도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복이 좋은 여자, 이런 여자가 되는 것은 이 사주학성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 사주가 좋고 봐야 돼요. 일단은 사주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성관계고 뭐 자식관계고 재물운이고 대체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그 히스테리가 매우 심해갖고 지금 이 상태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이 현재 대운도 갑술 대운인데 천간이 이제 충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비경겁제도 강하고요. 현재의 대운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계유대운이나 임신대운이나 지금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만 잘 해결이 되면 그 앞으로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지냈다고 합니다. 26살에 결혼했고 3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에 큰 돈을 잃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면 신유년, 신축월, 경자일, 무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버지의 경제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경금이 여기 있고 아버지 궁이 신금이잖아요. 이게 겁재란 말이에요. 경금 입장에서 겁재운이 있을 때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궁에 겁재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버지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조건 겁재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목일간일 때 을목이 있다던가 경금일간일 때 신금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 복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생하고 있지만
그 이분은 금기운이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없을 때 그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위에 있는 화기운이 밑에 있는 금기운을 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은 어린 나이에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드물게 4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자라고 할 수 있고요. 9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45살이거든요. 그러면 36살에 이혼한 거잖아요. 자식 4명이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아이를 이분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참 무책임하죠. 저 같으면은 아이가 4명이나 되면 이혼하자는 말을 못 끊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바람 피다가 걸렸다든가 뭐 그렇더라도 뭐 이혼하자 이런 말은 못 할 것 같은데 이 남편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4명의 자식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낮에는 보험, 밤에는 식당 알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보시면은요. 이분도 보시면 일주하고 월주가 다 충을 받고 있죠. 천간지지가. 천간은 을신충, 지지는 사해충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주가 안 좋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안 좋은 사주예요. 게다가 이분은 29살서부터 38살까지 임신대운이었는데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이분은 임신대운이 삼형살이 들었을 때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도 일주와 월주가 다 충을 받는다는 게 이제 배우자궁도 다 깨지고 부모복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29세서부터 38세 결혼해가지고 한창 왕성하게 살 때 이때 삼형살까지 걸리니까 그 아이를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그 4명을 키우면서 그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예제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혼한 사람들이 많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을해년 무인월 신사일 정유시에 태어나셨고요. 여대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위장이 없었다 그래요. 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없으면은 음식물 섭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해서 약간의 위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가 그 작으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 역마살이 대단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그 미국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을해년 무인월 신사일 정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금이 들어올 때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거. 이 점에서 봤을 때 55세서부터 64세까지 이때도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때의 건강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올해가 2018년도니까 경진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내년부터 신사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일주하고 똑같은 건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에 계시지만 그 외국에서도 일단은 대운이 안 좋으니까 여러가지 건강이라든가 여러가지 점에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일지에 살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사대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이모대운쯤에 한 35살쯤에 이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예제에서 대개 뭐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을묘년 정해월 신사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지에 사화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12운성에 살을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모는 좀 출중한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깐깐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26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사 그만두고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부부로 지내고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동안이고 그 신금일간인데다가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니까 주위의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은 무리 없이 평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 이분도 이제 배우자궁이 사회충이 되고 있잖아요. 12운성에서 살을 깔고 있고 사회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하고 충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처럼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 부부관계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해할 만하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아니에요? 주말 부부면.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는데 그때 배우자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더라도 이제 내일이면 다시 또 헤어질 텐데 그 주말 부부로 아무리 그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말 부부로 지내는 사람들 보면 그 관계가 괜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운성 4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